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잡초군성 이슈라도 잡초군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이슈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 22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 두 번째, 현대인들, 일반인들의 문해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세 번째, 벤츠코리아, 인천 청라 화재에 대한 새로운 대처가 나와서 가져와 봤고요. 네 번째, 르노코리아 대표가 기존 남성 혐오 문제가 있었던 그 내부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인터뷰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빠르게 첫 번째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신규 등록 재산 평균이 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가장 재산이 많으신 부자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으로 무려 333억 원의 재산을 신고하셨죠. 이번 국회의 평균 재산은 약 26억 8,10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동진 의원이 최고로 돈이 많고요. 자, 그러면은 정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2억 1,200만 원이고 더불어민주당이 18억 3,700만 원입니다. 이 두 당을 제가 얘기한 거는 가장 큰 두 개 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다기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우리나라 상위 10%의 평균 재산이 2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국회 신규 의원 평균 재산도 26억이니까 뭐 얼추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분들하고 과연 공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분들이 우리 서민들의 삶을 공감을 현재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정치인분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서 많이들 말씀하시죠. 서민의 경제가 힘들다. 서민을 살려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파 한 단, 양파 한 망, 과자, 우유, 뭐 콤프라이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많이 따져보고 구매하고 물가가 오르는 거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많이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위 10% 이 분들이 과연 그렇게 장을 보고 있을까요? 심지어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들이 장을 보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를 이끌어가고 국민을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 상위 10%만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진짜 우리 서민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어렵고 어떠한 부분들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과연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으나 몸으로는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더불어 하나를 더 조사를 했는데 국회의원들 평균 연령대가 50대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연령대별 평균 자산을 보게 되면 50대의 평균 자산은 6억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뭐 부동산 이런 거 다 포함해서겠죠. 더 특이한 거는 6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평균 자산이 줄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든요. 자, 꽤나 많이 차이가 나죠. 과연 재산이 공개된 이번 국회에서 본인들이 몸으로는 못 느낄지언정 머리로, 눈으로, 귀로 느끼면서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고 좋게 만들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인들의 문해력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식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중식 제공? 아니야 한식 줘 얘기할 정도로 뭔가 조금은 이게 문해력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간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이 문장 전체를 보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데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3.3%가 비문해 성인으로 146만 명이 기본적인 읽기 쓰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146만 명에는 지금 되게 고령이신 분들, 그분들은 어렸을 적 현재처럼 체계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셨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크대요. 이거 역시 비슷한 것 같아요. 도서 지역, 그러니까는 시골 쪽으로 갈수록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시골이라는 지역적 특색과 노령이라는 게 겹쳐지면서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적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한 번쯤은 가져보냐. 어린이집 교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아이의 부모들이
너무 멍청해.'라는 글을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한번 보니까 예를 들면서 제가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해 볼게요. "흡연을 금합니다."라고 하면은 '아 흡연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금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우리 금은방 가면 있는 좋은 건 줄 알고 '아 금한다.'라는 거는 '제일 좋다.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흡연을 금합니다.' 그러면은 담배 피지 마가 아니고 '담배를 여기서 막 무조건 피세요. 꼭 피세요.'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천시에는 "어디로 장소를 변경한다." 이렇게 공지를 하면은 우천시에는 우천시? 우천시가 어디에 있는 거지? 뭐 안양 옆에 있는 건가? 천안 옆에 있는 건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전화해서 장소를 어디로 이렇게 바꾸는 거냐고 막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물론 정말로 문해력이 부족해서 전화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쓴 글이잖아요. 어린이집은 굉장히 어린애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어, 음식 제공, 우천시, 뭐 하나라도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 아이가 먹을 거고 내 아이가 어디론가 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모로서 조금 더 확실하게 쾌답을 듣기 위해서 물어본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해요. 그럼에도 저를 포함해서 요즘 많은 요즘 사람들, 젊은 세대가 책이라든가 이런 글자를 보는 게 아니고 미디어를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벤츠코리아 청라 화재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배터리를 어디 걸 썼는지가 밝혀지고 뭐 벤츠 내에서 본사에서까지 직접 사람이 나와서 조사에 착수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래에 들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E클래스를 무상으로 대여를 하겠다고 벤츠코리아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벤츠코리아에서 피해자들한테 벤츠 E클래스를 1년간 또는 3만 킬로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토탈 45억 원 정도를 기부해서 사고 복구와 일상 회복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저는 조금 깊게 보는 게 뭐냐면 워딩이에요. 45억 원을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45억 원을 배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불이 났는데 뭐 이게 꼭 우리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차주가 차에다 뭔 짓을 한 줄 알아. 그럼에도 우리가 도의적으로 니네를 도와줄게. 45억 원 정도 기부해 줄게. 그리고 차도 무상으로 조금 빌려 줄게. 우리 착하지? 괜찮지?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항공 내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해당 차가 문제임을 밝히고 기부가 아닌 배상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모두 전혀 열애 없이 해당 차종에 어떠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벤츠가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 세계 메이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배터리 회사들의 순이고요. 그중에 파라시스 배터리는 점유율이 2%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1위는 압도적으로 엄청난 CATL이라는 중국 회사가 가지고 있고요. 어찌됐건 파라시스 배터리가 점유율은 낮으나 뭐 문제가 없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일단은 이 굉장히 작은 회사를 벤츠라는 굉장히 커다란 회사가 왜 계약을 체결했을까? 18년도에 중국의 파라시스와 벤츠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10년간 170기가와트 시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벤츠는 심지어 파라시스의 지분 3%를 인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라시스 배터리란 곳이 다른 곳에서 어떤 평가를 내렸냐? 21년도에 독일 경제지에서 이 파라시스의 배터리 품질이 굉장히 재앙적이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좀 질이 낮은 그런 배터리였고요.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파라시스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 우려가 있으니
다 리콜하라 해서 대규모 리콜가 있었던 그런 배터리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시스를 왜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건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벤츠는요 최대 주주가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회사와 연동을 해야 되는 게 벤츠 내부에서 압력이 있었던 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어떤 오피셜 자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벤츠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 우리나라 국토부라든가 이런 각종 국가기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또 대처 방안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르노코리아 사장이 일전에 남성 혐오 문제가 있었던 해당 이슈에 대해서 정말 오랜만에 인터뷰에서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세닉이 새로 나오건 이거는 오늘 다루지 않기로 하고요. 자, 르노코리아는 남녀 모두 존중한다고 밝혔고요. 회사에 해당 이슈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확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남성, 여성을 모두 존중한다. 회사에 그런 이슈는 없다라고 칼같이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뭔 소리예요? 회사에 해당 이슈가 없다니. 회사에 해당 이슈가 있어서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사내 안 사내 남성들 심지어 여성들도 들고 일어나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해당 이슈가 없으면 아니 뗄감을 떼질 않았는데 연기가 난 거예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그냥 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르노라는 회사가 도대체 얼마만큼 대한민국을 개똥으로 보고 있는지 이번 답변을 통해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르노 코리아는 부산 공장을 가지고 세계 거점을 만들어서 내수는 필요 없다. 그냥 공장만 돌리면 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중국 지리자동차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같이 부산에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 철저하게 그냥 이 공장을 임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미국에 직접 수출하면 관세라든 여러 문제가 있으니 르노코리아를 통해서 새롭게 한국 제품으로 가리해가지고 나가란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그냥 써먹을 것 뿐이지 니들 국민들이 화를 내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겠다라는 저는 제스처로 보입니다. 르노코리아 정말 오랜만에 신차도 내놓고 했는데 대처가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4가지 간단하게 이슈 전달해 드렸고요. 제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의 품질과 자료의 품질이 올라갈 수 있는 저에게 그런 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바라지도 않고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답답한 일, 화가 나는 일, 분노하는 일,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 일, 부조리 등 여러 가지 것들 제보해 주시면은 제가 인터뷰하고 영상을 같이 올려서 많은 분들과 서로 대화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정성껏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하고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려면은 구독자분들이 많아야겠죠? 다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켜봐 주십시오. 어느 날인가 구독 눌러놓고 어느 날인가 다시 왔을 때는 꽤나 더 발전하고 재밌는 채널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토요일, 일요일 편히 즐겁게 푹 쉬시고 저는 또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